이 사업은 2024년 충청남도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 것입니다. 5편으로 충남의 알프스 청양, 시골생활 행복전도사 이존식 대표님과 이수경 교수님의 농촌문학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라는 기체 아래 이렇게 아버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시면서 사시게 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그 동기 어떻게 네네. 되셨다면 저희가 원래는 저도 서울서 그 김포공항 앞에 그 발산동이라는 데서 건재상 연탄 뭐 이런 거 하면서 철물점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더랬어요.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려운 시기에 그때가 IMF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었거든. 98년도가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조상들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남해산에 있고 하다 보니 야 이제 우리들 고생 덜하게 산이라도 사서 산소를 이렇게 좀 모아놓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게 된 동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건재상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필요한데 달고 건물을 짓고 하다 보니까 달고 그냥 김포까지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시골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밤농사도 그냥 괜찮다. 그래서 99년도부터 이 밤나무 식재를 했어요. 서울서 가게를 하면서 네네. 이렇게 와서 이제 한 열흘도 일하고 한 달도 일하고 이러면서. 근데 우리 식구가 시골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데 그때 땅 산 게 한 18,000평 정도 사가지고 이제 밤나무를 하게 된 동기는 그런 식으로 네네. 이어졌게 됐죠. 산소 일에 다 모시고 네. 밤농사도 이제 짓고 그래서 개발을 99년도부터 식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여기 있는 품종도 중요하지만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 도시생활 할 적에 일하는 방법이 이제 저는 일찍 한 25살서부터 내일을 했어요. 남을 네, 데리고 다니는. 그러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와서 보니까 9월 20일경에 나오는 밤을 일주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해가지고 이게 나눴지요. 네. 조생종이라는 것은 그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나오고 또 중생종이라는 건 9월 한 20일경에 나오고 만생종이라는 건 10월 한 5일경에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 밤을 전국으로 이제 그걸 구하러 다녔죠. 그래서 만생종은 충주, 충북, 충주 소태면이라는 데 가가지고 이낙백 씨라는 사람 소수만 해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갖다 심어가지고 여기 이제 분포를 시켰죠, 제가. 그래서 이 밤나무를 하게 됐습니다. 동기는. 네. 그럼 처음부터 여기 계곡리? 예. 네, 이 계곡리에 아버님이 그 산소를 같이 모시고자 시작을 해서 네. 또 여기다가 그 산소를 중심으로 해서 묘목을 시작하신 거네요. 예, 예. 네. 그럼 여기 정착을 하신 거는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2001년도. 2001년도? 이제 서울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서울에 네. 있는 가게를 그냥 운영하면서 네네. 근데 두 가지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서울 가게를 접고 우리 식구를 2년 동안 설득해가지고 네. 2001년도에 이제 일리 시골로 이제 아직 완전히 네네. 오게 됐죠. 네. 서울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이쪽 청양으로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시골이었을 텐데 그렇죠. 정말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테고. 그렇죠. 근데 그 적응 과정은 어떻게 적응을 하셔야 됐나요? 시골에 와보니까 거의 다 이제 도시는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만 저기 이제 시골에 오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남녀 간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심하고 텃씨 비슷한 게 네. 어디인지 모르게 나타나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적응하려니까 무조건 받아들였죠. 뭐. 네. 내가 이제 모르는 일이고 농사라는 걸 안 접었기 때문에 네. 또 주위에 고중사촌 형이 여기 계시고 네. 또 우리 처남네 가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 처남들 의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걸 배우고 도움을 많이 네. 받았죠. 네. 근데 처음에 단독으로 혼자 와가지고 시골 생활이라는 것은 적응하기가 좀 더 어려웠지 않았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오시기 전에 이 청양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오셨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태어나기는 원래 청양 여기서 태어났어요. 아, 태어나신 거구나. 12살 때 나갔다가 네. 서울 가서 서울 생활 좀 하다가 47살 되던 해에 이 오게 됐어요. 네. 지금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고 계신데 이 밤 농사가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짓는 게 한 3만 한 7, 8천 평? 3만 7, 8천 병. 와. 거의 4만 평 육박에 4만 평 정도. 가까이 돼요. 네네. 이거 관리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많았죠. 네. 처음에는 이거 이제 뭐 18,000평 요것만 하다가 와서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 논도 이제 조금 있고 네. 또 장인들이 이제 자꾸 하시는 바람에 장인들은 논도 지라고 하는데 가만히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저한테는 임산물, 산에서 나오는 밤이나 이런 게 훨씬 소득이 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기계도 사야지, 뭐도 사야지 계산 맞춰보니까 안 맞길래 네. 그건 다 처남한테 네가 해라. 네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람 줘야겠다 해가지고 다른 농사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주고요. 많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밤나무만 줘요. 밤나무, 호두나무, 엄나무순, 두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사리. 아, 지금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여기 보니까 가축도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가축은 또 우리 매제가 네. 서울에서 길 나는 데다가 조금 키웠었는 모양인데 3마리를 주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한 40마리 정도 돼요. 와, 이게 농장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은 따로 이 농장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도 들고요. 저게 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가둬놓고 이제 키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밤나무한테 놔두면은 네. 지더리가 풀 뜯고니까 사료비라도 덜 들어가 보니까 저한테 좀 소득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런 거 이제 외국 애들 또 오고 있으니까 이제 애한테 다 넘겨갖고 이건 나 이제 경비제도 좀 써라. 네. 근데 시골에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네. 거의 도시 생활할 적에는 매달 매일 돈을 만지고 운영을 했는데 네. 시골에 오니까 봄에 꽃 펴서 거의 다가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힘든 원인이 그게 아닌가. 공백이 너무 길으니까 받쳐줄 수 있는 기한이 너무 힘들죠. 네. 안 그래도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지금 대농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여쭙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시골에 와서 농사를 짓던 아니면 이렇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던 간에 정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이 뭘까? 그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방법. 네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네. 산을 사서 한다든가. 네. 그런데 이런 농작물, 그 논밭이나 이런 농작물은 올게 예를 들어서 벼를 심었다 안 되면 콩을 심는다든가 다른 걸 이렇게 빨리 바꿔서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나무는 최하로 7, 8년, 10년은 봐야 돼요. 그쵸. 근데 기한이 너무 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봄서부터 가을까지 매달 월급을 탄다든가 어디가 일을 해서 일당을 받는다든가 해서 운영하던 분들이 공백이 길으니까 이거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생활을 네. 해가니까. 그러면 여유가 많아가지고 내가 있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흔히 많거든요. 그쵸, 이걸로 많진 소득을 않죠. 보고 싶은 목표하에 하는데 그렇죠. 그 하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나오는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정착하면 이제 군에서 행정 쪽에서도 이제 많은 또 협조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받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안 하면은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부인하고 애들은 여기다 놔두고 자기가 하던 본업 있는데 도시로 네. 가서 여기다가 퇴근을 여기 있는 상태로 놔두고 안 그러면 돈 갚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젊은 그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만약에 시골에 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방법을 뭐 군이나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같이 상생을 해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어떤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특별히 한 건 없고 나는 이제 내가 사가지고 내가 운영을 했으니까 저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귀농 귀촌하는 사람한테 이제 행정에서도 혜택은 양은 다 안 차겠지만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귀농인들 그 모임도 있고 그 또 와서 또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네. 그 농가에 가가지고 현장 실습도 하고 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그런 것도 행정에서 시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거기는 가담은 안 해봤고 네. 또 귀농귀촌을 하게 되면 될 수 있으면 나도 47에 와서 지금 이만큼 이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유리하지요.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이제 금방 네네. 또 저거니까. 근데 그 어림이라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넉넉해가지고 뭐 괜찮은데 네. 작은 돈 갖고 빠른 소득을 본다고라는 것은 촌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예, 좀 네네. 기한이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기기가 좀 어렵고 아니면 또 임대 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논밭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산 같은 경우는 이 나무를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나무 자체 높고 네. 지형도 사납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 쪽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처음에는 많이 투자하지 말고 임대라든가 조금 이렇게 하면서 늘리는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네. 딱 투자했다가 네네. 소득도 못 보고 네. 몸만 고생하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높지 않나. 네. 아,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사장님을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일부러 제가 소개를 좀 늦췄습니다. 왜 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고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장님은 이자 존자, 식자 예. 해서 이 종식 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4만평 가까이 밤농사를 지으시면서 이곳에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세월 생활을 하시다가 네, 한 24년쯤 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대농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귀농을 꿈꾸거나 귀촌을 꿈꾸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장님께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 사장님, 만약에 정말 귀촌을 원하고 사념과 같은 이런 농사를 꿈꾸는 분들이 젊은 분이 와서 이만저만해서 저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 혹시 기회를 해주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죠. 부동산하는 것은 부딪혀 봐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와서 하는 거라든가 네. 내가 있는 경험담 또 같이 네. 일하면서 느껴야지 피부에 네. 봐야지 또 첫째는 인내력 네네. 참아야 돼요. 이게 네. 첫째는 기한이 길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고 도시에서는 또 그때그때 돈을 받다가 이렇게 아까 했던 얘기와 똑같은 네네. 공백이 길다. 네네.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아, 그리고 여기 청양에서 더군다나 이 계곡리에 사는 게 정말 좋다. 서울 살 때보다 나는 이런 게 귀촌을 해서 귀농을 하는 동안에 이런 건 더 좋다. 비행기도 환영을 해주고 지나가고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생산자 입장이 되다 보니까 내가 일이 많은 이렇게 험악한 산을 네. 이만큼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자부심을 갖지. 네네. 그리고 이제 소득도 남 못지않게 어느 정도는 그 네. 뒷받침이 되니까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혹시 이 청량에 여기서는 집은 청량 시내에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저 아래 동네. 이 동네, 네. 작천리에. 네. 근데 이제 여기 상가를 간다든지 그런 게 조금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사는데. 예, 읍에요. 네. 예, 저희 지역에서 읍에 나가는 경우는 한 20분 정도요. 그러니까 네네. 큰 어려움은.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거는 자주는 안 당기지만 그 며칠 거 이렇게 사오기도 하고 자주 또 우리 애가 또 저 손자들이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일이 투선은 없어요. 네네. 애들들 가야지 뭐다. 맞아요. 일이 아직까지는 짜임새가. 네. 제가 원하는 것만큼의 가정은 안 돼요. 근데 네네. 그걸 참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도예지에 살 때보다 가족들 이렇게 모여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느끼는 행복은 더 크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촌에 살면은 도시에서는 이제 저도 이제 건재상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연탄도 해봤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복잡하고 또 남한테 돈도 띄기도 하고. 근데 이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많은 돈은 못 벌어도 이게 마음은 편해. 네네. 이게 뭔가 안정이 돼 있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큰 돈을 벌려면 도시가 돈은 흔하고. 네네. 근데 시골은 많은 돈은 애들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시골 아닌가 싶어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장님 자녀분이 계시죠? 같이 하시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아드님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무렵에 네. 쟤들이 군대 갈 나이에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우리 큰애는 지금 45인데 작은 아버지네 집에다 맡기고 내 동생 네 집에다가 우리가 집도 다 내오다 보니까요, 갑작스레. 쟤는 군대를 가 있었고 그러다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무슨 뭐 외국 뉴질랜드 가서 4년, 호주 가서 2년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직장도 특별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거 혼자 하기는 너무 벅차고 네. 그래서 그러면 너 지금 어디 들어가서 직장 다녀봐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기도 손자도 봤고 그러면 이걸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대답을 않더라고요. 거기도 우리 식구도 한 2년 설득해서 여기를 내려왔지만 네. 쟤도 한 2, 3년 걸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우리 살았던 과정으로만 그때는 의식구조 먹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80년대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쟤들은 그게 아니에요. 즐기는 거를 더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첫째는 간섭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네. 보면 내 눈에 안 차니까 그쵸.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빠 일 그렇게 막 몰아치기로 하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요. 네. 그래 이제 자꾸 이러다 이게 잘못하면 부딪히게 생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참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정착을 할 때까지는 안정을 지켜주려면 첫째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제가 어디가 불편한가 이게 배려를 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딱 접었죠. 이제 네네. 쟤를 데리고 있으려면 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이제 지시하고 간섭을 하게 되면 튀쳐나가면 다시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네네.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지켜주는 것만도 다행이다. 근데 앞으로 더 발전하는 거는 이제 내가 하는 거 보고 네. 또 그러면서 또 외국 애들을 끌어들여 갖고 인건비 좀 전략 좀 되고 하니까 염소 같은 거 팔아서 쟤들 경비 쓰고 해라. 내가 염소 같은 건 그래서 돈 10원도 안 내요. 제가 돌아다니는 거 같아도 한 2, 3천만 원을 돌아다니게 아, 그렇구나. 그걸 팔아가지고 애들 경비나 해라. 내가 맨날 네네. 용돈 줄 수는 없고. 네네. 그 현재까지는 월급으로 저기 있는데 이제 올해나 내년쯤 되면 모든 그 여기 운영권을 제보로 하라고 하고 내가 월급 받듯이 네가 나 네네. 생각해주면 고맙고 이제 실질적인 사장의 임기를 넘기시는 네, 이제 네네. 그런 단계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네네. 그 자식을 일만 시키고 부모가 돈 챙기고 하면은 네. 재미가 없잖아요. 뭔가 내 손에 뭐 들어오는 게 있고 내 노력한 대가라는 걸 보여줘야만이 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욕심을 갖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이나 그 도에서 이렇게 뭘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바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와서 이제 도시에서 살 적에는 전혀 무슨 혜택이라는 걸 하나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이거 시골도 도시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부 도시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시골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까 네. 차도 보조해주고 농약이니 뭐 이렇게 보조라는 걸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네. 농가의 개개인에 따라서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네네. 있겠지만 양이 적고 많은 것 뿐이지 네. 농약기계 같은 거 막 한 2, 3천만 원씩
하는 거 네. 50% 보조, 50% 자부담. 근데 그게 이제 저같이 조금 이제 저는 농사처가 좀 약간 많다고 보죠. 그럴 네. 적에는 그 기계가 이 집에 필요하다. 행정부가 네네.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해당 없는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혜택을 많이 현재 받고는 있는데 네. 이런 게 조금 더 주면 좋겠죠. 아, 더 주면, 그건 네네. 사람의 욕심이고. 네네. 근데 그 안에 와서 네. 혜택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도 받고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농촌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방금 전에 저와 같이 인터뷰를 하셨던 이존식님의 아드님 되세요. 네. 이동근님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활력이 있어 보여서 너무 좋으네요. 아버님을 따라서 젊은 나이부터 이 밤농사 여기에 매진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 저희 아버지 귀농을 하시고서는 저도 네. 이제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이제 직장이 있어서 그냥 간간히 도와주러만 다니다가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뉴질랜드랑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네네. 이걸로 갔다 오면서 거기 이제 농업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쪽에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구나. 네. 그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게 괜찮은 것 같아서 생각을 하던 차에 저희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네. 그 애기도 커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호주를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갔다가 이제 가자, 이제 청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네. 호주에서 돌아올 때 이제 바로 이제 이쪽으로 2018년도 저희 큰애기 5살 때 이제 들어왔죠, 이쪽으로. 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든든하게 미래를 맡길 후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군요. 아, 예. 네. 아드님은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아버님 세대하고는 다르게 예. 도시 생활에 정착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점이셨어요? 도시 생활이? 도시 생활하고 농촌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도시 생활보다는 농촌 생활이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온다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고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좀 힘들어했고 처음에 네네.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고 농촌이 좀 더 여유 있고 네. 뭐 어쨌든 이 농사라는 일이 힘들긴 해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네. 내가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네. 서울이라든가 도시의 생활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고. 네. 그럼 여기서 다른 질문 하나만 예. 드릴게요. 청양에 오면 예. 뭐가 좋다 아니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하는 거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청양도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가 되면서 네. 많은 관광자원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이런 관광객분들이라든가 네네. 봉사활동자 뭐 아니면 가족들 오면은 네. 가는 데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출렁다리. 오, 출렁다리요? 네, 천장호에 네네. 있는 출렁다리 그게 뭐 처음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일 네. 길었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그 한 200m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거기로 이렇게 살짝 산책하고 또 이제 장곡사 네. 오, 장국사. 네, 장곡사라고 네네. 좀 오래된 절이 있어서 네네. 거기도 이제 크진 않지만 가서 네. 이제 여유 있게 한번 둘러볼 만하고 네네.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장승공원 네, 저도 거기에 또- 장송공원에 한번 들려봤어요. 네, 장승공원에 가시면 거기가 또 4월 초인가 장승문화제 같은 것도 네네. 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그때 또 네네. 이제 산채 비빔밥이라든가 이런 음식점도 많이 있어서 네, 간단하게. 산골이다 보니까 네. 아주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청양에서 제일 큰 축제가 이제 8월 말에 네네. 하는 게 이제 고추 구기자 문화축제에서 축제인가? 네네. 이름이 좀 변했는데 어쨌든 네네. 고추축제라고 고추축제.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마 네. 이번 주 말이다 보니까 시간상 네. 또 다른 저 봉사자분들하고 한번 저희도 방문할 계획이고 네. 예. 이건 사담인데, 저는 청양고추가, 네. 청양고추 하면 무조건 다 매운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명칭이 청양인 거지, 청양고추인 거지, 청양고추라고 해서 다 매운 건 아니라고 그래서 예. 저는 청양고추 하면 무조건 다 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고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네. 그냥 청양고추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햇빛도 좋고 네네. 청양이 네. 그래서 이제 좀
상품성이 좋아서 청양고추, 네네. 청양고추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청양에 또 얼음골 축제라는 걸 하더라고요. 네. 그 겨울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그 얼음골 축제에서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게 즐기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도 애기들 데리고 가면은 네네. 가족 단위로 가기에는 참 좋은 축제 네네. 같아서 저도 매년 가깝기도 하고. 네, 얼음으로 애기들. 성을 네. 쌓고 눈으로 갖가지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뭐 얼음도 타고 썰매라든가 네네. 이렇게 애들 놀기 참 좋아. 네. 뭐 저도 자주 매년 어쨌든 애들하고 네네. 방문하고 있어요, 그쪽. 네네. 제가 여기를 찾아오면서 산길을 꼬불꼬불 네. 아까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청룡열차 타는 느낌으로 왔어요. 근데 주변에 밤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고 그 샛길 따라서 오는데 네.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가 혹시 그 알프스 하이디처럼 네. 그런 공간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청양에 와서 좋았던 점 또 청양에 오면 이런 게 좋다. 혹시 자랑할 만한 거 있으신가요? 뭐 제 친구들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 서울에서 졸업해서 네. 친구들이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좋다고 하는 거는 공기죠. 네, 공기 네, 맞아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네. 공기가 좋고 뭐 흔히 말하면 뭐 밤에 술 많이 먹어도 안 취한다. 네. 네. 네, 공기 좋고 뭐 네.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네. 자연 친화적으로 킨다는 게 너무 좋고. 네네. 네. 일단은 그런- 아이들이 자연에서 크면 아토피가 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기들도 네. 지금 11살, 5살 이런데 큰 질병 없이 애들 크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시골로 오고 싶어하는 귀촌이나 귀농을 하고 싶어하는 네. 젊은 부부나 젊은 친구들한테 청양에 오면 이런 게 좋다.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한마디만 강력하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청양 뭐 시골 뭐 통틀어서 시골 생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청양이 그래도 좋은 게 네.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네. 옆에 이제 대전이라는 큰 도시 있고 네. 세종, 대종 네, 네. 뭐 서울까지도 2시간이면 가고 네.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내가 보통 대부분 젊은 세들이 가족들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거리감으로 멀지 네네. 않으니까 그게 좀 위치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밤 농사가 더 크게 번성을 해서 네. 여기를 찾아오는 젊은 친구들이 이거를 본받고 여기서 배워 나가서 네.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가 더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 오늘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양에 대해서 여기 계곡리 밤농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존식님이 운영하시는 이 밤농장에 와서 이 기촌에서 지금 농장을 경유하고 사시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는 젊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면은 무엇이 좋은지 또 어떠한 혜택이나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아드님 이동구님을 통해서 젊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양을 찾아주고 청양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청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양으로 놀러 오세요. 많이들 이주 오세요.